안녕하세요. 네, 권순용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113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어른이 되면서 그 횟수가 11번으로 줄어들죠. 아마 그런 이유는 아마도 우리들이 세상에 자꾸 찌들고 그 순수함을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면서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또 많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웃음을 좀 더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치아를 아름답게 하얗게 만드는 교정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치과 혹은 치아 교정하면 아마 아픈 생각 혹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치아 교정이란 부분은 사실 그렇게 아픈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치아 교정이란 부분이 또 여러분들은 또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를 이가 엉클어졌거나 아니면은 이가 튀어나왔거나 그런 것들을 고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치아 교정이란 부분은 얼굴 기형이라든가 아니면 턱관절 이상이라든가 이러한 치료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그 범위가 아주 넓은 그런 치료죠. 어찌 보면은 잘 먹고 잘 말하고 또 잘 호흡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웰빙형 그런 치과의사라고 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불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입술 돌출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도 어쩌면은 입이 좀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은 그 동양인들에서 사실 그 입술에 돌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요. 환자분들 중에서 입이 많이 나온 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할머님이나 고모님들도 입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이제 돌아가신 할머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현상은 우리가 길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전철을 타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현상을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역시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또 뭐, 어떤 분들은 입이 나오신 분들은 그 팔자가 세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원주 씨나 이미자 씨를 보면은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좀 푸근한 이미지가 더 많이 있죠. 근데 하지만 최근에 얼굴 미에 대한 개념이 자꾸 서구화되면서 그러한 입이 나온 것을 좀 고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입이 나온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형외과에서 치료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입이 나온 원인은 주로 치아가 나왔기 때문에 입이 나와서 주로 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출이나 혹은 덧니 같은 것들이 많아진 이유는요. 사실은 인간의 진화의 어떤 그 차이점 때문입니다. 진화가 되면서 전에 옛날에는 아주 익히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할 때는 잇몸뼈가 아주 풍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죠. 요즘 학생들 많이 좋아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잇몸뼈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씹는 압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볼륨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뼈는 줄어드는데 사실 치아들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쉽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지금 치아의 개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죠. 뭐 사랑니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잇몸뼈가 많이 줄어들고 치아는 그대로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만약에 입술의 힘이 약하다고 치면은 치아는 밖으로 튀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술의 힘이 강하다면은 치아가 나가지 못하고 그것들이 이렇게 덧니가 됩니다.
이렇게 덧니가 되고요. 그리고 요 경우는 이제 입술의 힘이 약해서 튀어나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돌출된 그러한 모양이죠. 또 다른 형태로서 이렇게 깊게 물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술의 힘이 강해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를 어떤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원인이 그렇다면은 당연히 치료도 그 원인에 입각해서 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주리에 내용물이 많다면요, 위로 넘쳐 흐르겠죠. 당연히 그 내용물들을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죠. 그렇죠? 치아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잇몸뼈에 맞춰서 지금 많은 치아들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어머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집에 가서 부모님 혹은 할아버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갖고 야단을 많이 맞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를 어떻게 뽑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제 역으로 지금 현재 치아들이 많기 때문에 입이 튀어나왔고 치아들이 많기 때문에 이가 엉클어졌다고 보면은 사실은 불필요한 일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출된 치아들은 혹은 덧니는 치아를 발치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돌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아 교정이라는 게 잘 씹어 먹도록 하는 그러한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씹어 먹도록, 잘 먹도록 하는 것이 웰빙형 요즘 그런 치료라고 볼 때에 잘못된 치료는 정말 사람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할 수 있었죠. 지금 밑에 맨 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 치아에 맞물림 없이 그냥 수술만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형만을 해서 치아는 거의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톱니바퀴 모양으로 물려야 될 어금니들이 산과 산끼리 물리게 됨으로써 씹는 효율이 아주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위장에 어떤 문제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도 보시면은 또 얼굴 그림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간 턱을 볼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입술에 보형물을 넣어서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술 교정에 의해서 입술 돌출을 해결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송곳니 뒷니 있죠. 송곳니 뒷니 부분을 이를 빼내면서 그 주변 뼈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조금은 끔찍한 얘기지만 앞에 6개 치아 부분과 그 뼈 부분을 잘라내서 그 부분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예. 그렇게 밀어 넣으면은 바로 입이 나온 것이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입이 나온 것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수술에 의해서 입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치아는 맞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아가 맞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형 열풍이 불어서 기능 고려하지 않고 입만 집어넣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치아 교정과에 가서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으로서요. 최근에 급속 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속 교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술 교정에 의해서 돌출을 해결할 때보다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술 교정에 의한 치료는요, 송곳니 뒷니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잘라서 집어넣지만, 급속 교정은 그 부분에 뼈를 이렇게 연화를 시킵니다. 연화. 여러분들이 갈비집에 가셔서 이렇게 식사하실 때 보시면은 그 뼈의 외층은 딱딱한 뼈로 되어 있고 뼈의 내층은 좀 몽글몽글한 부드러운 뼈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몸도 사실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이동을 할 때 만약에 그 몽글몽글하고 부드러운 뼈 속을 이동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급속 교정을 할 때에는 그 겉에 있는 단단한 뼈를 잘라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그 장애를 줄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장애를 줄인 다음에는 그 어금니 부분에다가 단단한 나사를 심어서 그 나사를 가지고 앞니를 6개를 뒤로 천천히 밀어 넣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이제 급속 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속 교정이 사실 저 지도 교수님께서 사실 정규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발명을 하신 건데요. 한국인 정서에 사실 맞는 부분이죠. 예.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그런데 맞는 치료이지만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그 부작용이 있죠. 예. 어쨌든 빠르고 좀 더 뭐 좋게 하고 뭔가 특별하게 하려면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이야기들은 저희 치과 교정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겠지만 라식이라든가 설축 교정이 있죠. 안으로 하는 교정이 있죠. 예, 그런 그 치료법들은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신기하고 또 안 보인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치료법에 이렇게 몸을 맡기는데 아직 완전하게 검증은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교정 치료를 안 보이게 조금 더 빠르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발명된 방법인데요. 뼈를 잘라서 이렇게 연화를 시켜서 집어넣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치아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잇몸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치료 후에 입술 주변이 불룩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그림을 보시면요, 그 코 밑에서 입술 부분이 쭉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만에 의해서 입술이 아름답게 이렇게 쓰게 됐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인 경우에는 이 코 밑부분도 불룩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수술 교정에 의해서 입을 집어넣는 치료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급속 교정으로 하게 되면은 그럴 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속 교정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많이 이제 환자들이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치료로 유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발명이 돼가지고요. 그런 급속 교정만을 통해서 빨리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급속 교정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나사를 이용한 교정 치료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열의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열의 때문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기 몸을 새로운 치료법에 쉽게 맡기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들은 사실 많이 발명이 됐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잇몸에다가 나사를 심어서 그 나사를 이용해서 치아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뺀 자리 있죠. 이를 뺀 자리가 보통 7mm입니다. 7mm인데 그 7mm를 뒤로 넣기 위해서는 어금니에다가 앞니를 걸어서 뒤로 넣게 됩니다. 그랬을 때 7mm의 치아는 보통 앞니가 4mm 정도씩 들어가고요. 어금니 쪽이 한 3mm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앞니를 좀 덜 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금니 쪽에다가 나사를 심어서 어금니를 이용해서 앞니를 당기는 게 아니라 나사를 이용해서 앞니를 당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를 뺀 그 7mm의 공간을 충분히 앞니를 넣는데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수술 교정이 과거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수술 교정은 사실 이를 빼고선 6개의 앞니를 그 자리를 다 차지하도록 집어넣습니다. 근데 나사를 이용해도 똑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치료법을 이제 많이 제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역시 그 나사를 이용해서 당기게 되면은 치료 기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불필요한 치아 이동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사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돌출되신 분한테는 사실은 아주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교정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뭐 일반적인 교정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은 아주 말 그대로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그 밖으로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노출된 장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장치나 아니면은 치아와 똑같은 투명한 색의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앞니들을 뒤로 집어넣는 거죠. 예, 최근에는 또 설축 교정이라고 해서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치를 이용해서 집어넣기도 하죠. 예, 연예인이나 뭐 과거에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던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많이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설축 교정이라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하는 혹은 아주 아주 발달된 방법이기 때문에 외국의 의사들도 사실은 저희 나라에 와서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설축 교정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가 주로 사회생활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자기가 교정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기가 상당히 꺼려지죠. 그래서 안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으로 하는 교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 발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사실 그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설축 교정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선 그 자장면 집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장면 3개랑 짬뽕 4개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야 장난 전화하지 마. 예, 그럴 정도로 발음이 상당히 초기에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해결을 해주죠.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설축 교정이 그러한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남한테 자기가 교정하고 있다는 걸 노출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그 설축 교정이 대부분 짐작하시겠지만 상당히 고가의 그 치료 비용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치료 비용이기도 하고 또한 안으로 할 때 발음의 장애라든가 불편함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시도되는 방법이 위에는 안으로 하고요. 아래는 밖으로 하되 투명한 걸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이렇게 집에 가셔서 놓고 한번 보십시오. 웃을 때 주로 윗니가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윗니만 안으로 하게 그런 방법이 콤비네이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아무래도 발음도 적고요. 또한 그
발음의 장애도 적고요. 불편함도 좀 적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방법도 많이 성인한테 사용되고 하지만 사실 투명 교정이라고 불리우는 치아와 똑같은 그러한 색의 그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것도 옛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볼 때 검은색 금속 장치로 이렇게 달고 다니던 그런 장치보다는 훨씬 더 신비적이고 보기 좋죠. 그래서 그러한 장치도 이제 요즘 많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이라든가 초등학교 남학생 애들한테는 제가 금속 장치를 권해줍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여학생만 하더라도 사실 얼굴 모양이라는 데 신경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투명 교정 장치를 사실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돌출의 해결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치 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콤비네이션을 이용한 그런 콤비네이션 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는 또 한 가지 돌출의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입이 나오게 되는 어떤 원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이 혀의 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혀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나 보시면은 혀는 앞니의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앞니 안쪽에. 그래서 우리가 이를 빼고 예를 들어서 나사를 이용해서 앞니를 집어넣었다고 할 때에 많은 혀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재발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설측 교정 장치를 이용한다면은 치료 기간 내내 혀가 뒤쪽에 가 있습니다. 안 닿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끝났을 때에 혀는 뒤로 물러서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발이 되질 않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그 돌출을 갖다가 그 나사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나사도 있지만요. 사실 여기를 보시면은 요쪽 뼈 속에다 심어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아래는 뼈 속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요 경우는 일반적인 교정 치료가 2년 3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리는 데 비해서 이 치료는 제가 11개월 만에 끝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투명한 교정 장치를 이용하고 있죠. 하지만 철사가 지나가는 건 보입니다. 요즘은 철사도 덜 보이는 색이 있어서 보다 더 신미적이죠. 네. 어쨌든 오늘 그 돌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돌출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교정 치료로 해결해라라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